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경호하게 돼서 1장 끝을 봤습니다. 끝을 냈고, 오늘부터는 제2장 경호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은 4개의 절, 4개의 절로 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경호 조직의 특성, 특히 의 특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호 조직을 구성하는 어떤 원칙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경호 조직, 외국의 경호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 상당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의 경호 조직, 경호기관이 굉장히 복잡했듯이 외국의 경호 조직도 아주 다양합니다. 제일 복잡한 것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경호의 주체와 기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호 조직의 특성, 경호 조직의 구성 원칙, 그 다음에 외국의 경호 조직,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호 조직은 뭐 간단하죠. 경호 목적을 어떤 달성하기 위한 단체죠. 그래서 경호 대상자의 어떤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단체, 이게 경호 조직입니다. 기구겠죠. 조직, 기구죠. 자, 중요한 것은 경호 조직의 특성입니다. 경호 조직은 일반 조직이 가지는 어떤 특성 이외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호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경호의 특성. 경호의 특성 때문에 경호 조직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반 조직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경찰 조직 또는 일반 공무원 조직, 기업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외에도 그 특성을 물론 갖고 있습니다만은 경호 조직만의 독특한 특성을 또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특성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동성입니다. 기동성은 뭐냐면, 여러분 경호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대부분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만일에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 경호 대상자가 죽을 수도 있죠. 죽으면 그 다음은 경호는 끝입니다. 뭐 병원에 가서 장례를 잘 치른다, 죽은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를 잘못해서 대통령이 죽었다, 의미 없는 겁니다. 이미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시 방어하고 대피해야 하는 어떤 기동성이 필요한 거예요. 신속성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암살이나 테러 수단이 굉장히 고도화, 기능화, 전문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암살, 테러도 전문화되니까 경호 조직도 역시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경호 장비도 과학화, 전문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란의 어떤 군사혁명 지도자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암살한 적이 있죠. 공항 부근에서 그 군사 지도자가 사령관이 타고 가는 차량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죠. 그 다음 무장 요원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을 해서 암살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떤 공격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드론이라는 어떤 신종수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암살 테러 수법도 점점 고도화, 기동화, 전문화되어 가니까 경호 조직 또는 경호 장비도 역시 기동성을 갖춰야 되고 경호 장비도 과학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동성입니다. 일반 조직은 기동성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계층성, 전문성, 통합성, 요거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세 가지 특성을 한목에 묶어놨습니다. 한 군데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계층성이라는 것은 모든 경호 조직은 일반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층을 이루고 있죠. 제일 높은 관리자부터 중간 관리자, 말단 직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장, 본부장, 그 다음에 경호부장, 과장, 그 다음에 경호원, 개별 경호원, 이렇게 하나의 계층을 이루고 있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이 계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피라미드형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계층적 구조 또는 계층성이요. 이 피라미드 구조 또는 계층성은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직무를 또는 업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서 등급화해야 한 겁니다. 그래서 상하 계층 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확립해 놓은 것이 계층성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은 가장 권한이 크고 책임도 크죠. 내려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조금 작아집니다. 근데 제일 말단에 가면 권한은 아주 조금밖에 없고 책임도 조금밖에 안 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작아지고 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커지죠.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또는 직책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등급으로
계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계층성이다. 그래서 상명하복 관계가 만들어졌죠. 부하는 상급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이 계층성입니다. 피라미드 구조. 그 다음에 전문성은 암살과 테러 기법이 점점 진흥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경호 조직도 역시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분화 또는 세분화되면 될수록 전문성도 비례해서 증가됩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도표에서 이 경호원 개별 경호원들입니다. 여기는 최고 관리자고. 전문성을 따진다면 이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보다 경호 실무자들이 훨씬 더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뭐 건총의 전문가, 소총의 전문가, 수류탄의 전문가, 뭐 검색의 전문가, MD의 전문가, 뭐 많죠. 차량 전문가. 이 분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문성은 강화되고 위로 갈수록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기 처장이 한 명이면 밑에 전문가들은 말이죠. 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죠.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잘게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분화라 그럽니다. 기구와 인원이 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분화되면 전문성도 증가됩니다. 기구와 조직이 세분화된다는 뜻입니다. 전문성도 강화됩니다. 이게 전문성이에요. 통합성은 뭐냐면 말단 직원들은 전문성은 뛰어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단 직원은 한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전체 조직을 바라보는 어떤 관리자로서 능력이 부족해. 안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밑에 있는 전문가들, 아주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잘 조직 목표를 위해서 조정, 통제, 통합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들은 조정 통합성 또는 통합성을 필요로 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 조직들은 전문성을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층을 이루면서. 그래서 조직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능, 기구 단위가 결국 조직과 기능입니다. 뭐 과, 계, 부 같은 걸 말이에요. 즉 기구 단위 권한과 책임이 분할은 세분화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화된 노력을 적절히 조정, 통제, 통합하지 않으면 경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림으로 그린다면 자, 이 관리자는 조정, 통제, 통합 기능을 통합성을 갖춰야 되고 밑에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잘 조정, 통합해서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 통제, 통합하는 어떤 기능, 이것이 모두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경호의 목적 달성을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 위에는 조정, 통제, 통합성, 밑에는 전문성, 전체적으로는 계층성. 이것이 경호 조직의 두 번째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세 번째는 폐쇄성입니다. 폐쇄성. 자, 여러분, 폐쇄성이란 뭐냐면 경호 조직이 어떻게 생겨먹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경호 기법을 비노출한다. 예를 들면 청와대 경호처 총 직원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각 분야별 직원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외부 사람들 모릅니다. 경호처 직원들만 압니다. 외부 사람 모르게 하는 거죠. 이게 폐쇄성입니다. 그 다음에 경호 관련 제반 규정, 예를 들면 경호 규정이나 경호 관련 규칙도 전부 비밀로 해야 됩니다. 비밀로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도 경호 강의를 하고 있지만 경호처장이 만든 경호 규정, 경찰청장이 만든 경호 규칙 모릅니다. 왜? 대비이기 때문에 경호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호 규정, 경호 규칙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죠. 대비니까. 이런 걸 폐쇄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폐쇄성을 요구합니까? 경호는 끊임없이 어떤 외부 위해 조직에서 경호에 대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부 비공개로 비노출을 해야만 경호 위해 조직이 경호의 위해를 가하기 어려운 겁니다. 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몇 시에 가는지, 어느 경로로 가는지, 뭘 타고 가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경호원이 몇 명을 가는지. 전혀 모르게 해야만 암살 테러 조직이라든가 경호의 위해를 가하는 어떤 공격자들이 공격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폐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사고도 유태를 잡다. 적을 알면 적을 깨부술 수 있죠. 반대로 나를 배일에 쌓이게 하면, 나를 모르게 하면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이 경호 조직의 폐쇄성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경호 조직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경호
위의 요소가 점점점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고 암살 테러 조직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 조직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IS 같은 조직은 굉장히 많이 커졌죠. 테러 조직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알카에다뿐만 아니고 IS 같은 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 세계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어떤 뭐 대통령, 국가 원수, 왕을 시해하려고 마음먹으면, 암살하려고 마음먹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경호 조직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SS 인원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호 조직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는데 정리하면 기동성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계층성, 전문성, 폐쇄성, 세 번째 앞에 다 말했죠. 계층성, 전문성, 통합성이고 세 번째는 폐쇄성이죠. 네 번째는 대규모성. 이것이 경호 조직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특성 네 가지 잘 알아두시고 특히 전문성, 통합성, 계층성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왜 기동성을 이용하는가? 기동성을 이용하는 이유도 같이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